에너지관리 기능사 2010년 1회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수직의 다수 강관이나 주철관, 관을 사용해서 연소가스는 관 내부로 흘러가고 공기는 관 외부를 직각으로,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해서 관의 열 전도로 공기를 가열하는 공기열기. 계속 관을 강조를 했는데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풀어야겠죠. 판으로 된 것이다. 회전을 하는 것이다. 증기로 가열하는 것이다. 관으로 된 형태의 공기열기다. 뭘 물어보겠어요? 관으로 된 것을 말하겠죠. 관형 공기열기. 공기열기 종류는 전열 방법에 따라서, 전열 방법, 열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전도, 재생, 히트파이브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식은 관형이나 판형이 있습니다. 해당될 때. 그 다음에 재생식, 열을 저축을 했다, 머금었다가 공기에다 전달하는 식은 회전식,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식은 파이프 내부에 작동 유체, 물이나 알코올, 프레온 등을 넣어놓고 증화합 상태로 밀폐한 히트파이프의 작동 유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기열기는 물이 들어가 있는 히트파이프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형태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건 관으로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흐르면서 공기를 예라는 방식이다. 관형 공기열기입니다. 문제 2번. 연료의 인화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인화점은 인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인. 그러니까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했어요. 그 배를 좀 항구까지 끌고 와야 돼. 배를 끌고 오는 배는 뭐예요?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양. 이제 양도 끌어당긴다는 소리예요. 흡입 양정 그럴 때 끌어당긴다. 정은 거리정자. 그래서 인양성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불씨가 있을 때 불을 끌어당겨서 불이 붙는 온도, 이걸 인화점이라고 하고요. 가장 옳은 것. 가연물을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점화원 없으면은 불이 저절로 붙는 것은 착화점. 같은 말로 불이 내부적으로 솟아나와서 불이 붙는 거. 이거 발화점이에요. 불씨가 없이 붙는 거. 4번.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을 해서 연소할 경우에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어떤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섞여 있을 때 연소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건 다른 설명에서도 용어 정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너무 적으면, 가연성 물질이 너무 공기 중에 적혀 있으면 여기에서 불이 붙었어도 그 열기가 옆으로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의 농도가 되어야지만이 연소가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소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연소 하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기가 부족해서 연소가 안 돼요. 공기가 부족하면 안 되죠. 연소의 3요소는 공기와 가연 물질과 점화원,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공기가 너무 적은, 즉 가연성 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연소가 지속이 안 됩니다. 꺼져버려요. 이것을 연소 상한 이라고 하고 요 사이의 범위에 혼합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연소가 가능합니다. 이걸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고 연소 대신에 폭발자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번은 폭발 범위를 일으키는 거죠. 폭발 범위. 그 다음에 라번. 연료의 연소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온도. 인화가 돼서 불이 붙은 다음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화점보다는 10도 정도를 높게 유지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플러스 10도. 자, 그러면은 뭐예요? 가연성 액체의 증기 등이 불씨에 의해서,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게 인화점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화점과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문제 3번. 보일러의 열 정산의 조건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기준 온도는 시험 시의 외기 온도 또는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남은 보일러 정상 조업 상태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 결과에 따른다. 최대 출혈량을 시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격 부하에서 시험을 한다.
랍은 시험은 시험 보일러를 다른 보일러와 무관한 상태로 해서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요. 기준 온도는 시험 시의 대기 온도 이게 아니고요. 시험 시의 외기 온도. 제가 외기 온도라고 했죠. 대기 온도가 아니고 외기 온도. 이 글자 하나가 조금 달라져 있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외기 온도나 대기 온도나 같지 않냐. 아, 외기는 무슨 속이냐. 외기지. 자, 대기지. 그런데 외기 온도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용어 자체가 규정되어 있으면은 글자가 틀리면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시험 시에 이 말도 좀 달라져 있죠. 측정 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글 시험으로 보면은 대략 비슷비슷한 말로 비슷한 낱말 이렇게 해서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용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 4번 보일러 연료로서 구비 조건 틀린 거. 연료는 일단은 가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연 물질.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된다. 설명했어요. 구입하기 쉽고 운반 저장 취급하기가 쉽고 또 가격도 싸야 되면서 그리고 타고 나면은 사후에 부대 처리가 좀 부담이 없어야 돼요. 대기오염도 적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식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고 등등의 조건들이 있죠. 자, 공기 중에 쉽게 연소해야 되고요.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되고요. 기체 같으면은 단위 부피당 노멀 입방미터당 발열량이 커야 되고요. 연소할 때 회분 이거 뭐예요? 재가 되는 거죠. 재가 되는 거 배출물이 많은 거 이런 거 찌꺼기 많이 나오면 안 되죠. 더러운 연료죠. 찌꺼기가 많은 연료, 불순물이 많은 거죠. 저장 운반 취급이 용이할 것 역시 조건에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문제 5번 보일러 자동 제어를 제어 동작에 따라서 구분할 때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것. 지금 이 물음은 보일러 자동 제어를 피드백으로 구분할 때 설정부 설, 비교부 비, 조절부 조, 조작부 작, 제어 대상 있으면 최종 결과를 다시 검출을 해서 비교부로 보내면은 제대로 컨트롤이 됐는가 안 됐는가 계산해서 조절부로 보내면 조절부에서는 판단을 하겠죠. 조금 이런 쪽은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쪽은 줄여야 된다. 그럼 현장에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조작부가 작동이 되면은 직접 조작량이 컨트롤을 할 목표 대상에 가하거나 줄이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조절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 두뇌의 역할을 하는 판단부가 이게 꺼지는 스위치가 있다. 오프가 있다. 오프가 없다. 그렇게 구분해요. 오프가 있으면은 불연속 동작. 오프가 없다.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연속 동작.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은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 이렇게 있고요. 비례와 적분 합한 비례 적분, 비례와 미분 합한 비례 미분, 세 가지를 다 합한 비례 미분 적분 이렇게 있고요. 따라서 해당 사항 비례 동작. 그러면 불연속 동작은 뭐가 있느냐? 온하고 오프 딱 두 가지만 있다. 이런 것은 스위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위치 동작. 이 위치는 다른 말로 온, 오프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는 있는데 온 단계가 다단계예요. 선풍기 버튼처럼. 꺼짐도 있고 미풍, 약풍, 강풍, 태풍 이렇게. 이것은 이제 스위치가 많다고 해서 다위치 동작.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버튼 누르는 것은 디지털식으로 딱딱딱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온 이후의 단계를 무한 단계로서 딱딱 끊을 수 없는 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옛날 라디오 볼륨 올릴 때처럼 딸깍 꺼지는 것도 있지만 볼륨 올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점 커지면은 중간에 몇 단계로 나눌 거예요. 요즘에 TV나 이런 것은 디지털 방식이죠.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다위치에 속하는데 단계를 나눌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불연속 속도 동작 이렇게 구분해요. 따라서 이 위치 동작 불연속이고요. 다위치 동작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비례 동작 연속이고요.
부동제어 동작. 부동제어 동작은 용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통풍기 또는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PS도 있고 킬로와트도 있고 보기 중에 있으니까 둘 다 해봅시다요. 자, 그러면 킬로와트당 일할 수 있는 것이 102kg 중량을 1m에 1초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못하고 실제로는 그 기계의 효율만큼, 에타, 효율만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실제로 유체를 이송할 때 하는 일의 양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얼마나 많이, 몽땅,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송을 하느냐. 얼마나 무거운 것이 비중량이고요. 비중량. 얼마나 많이 몽땅 유량이고요. 얼마나 높이 이거 양정입니다. 펌프 같으면. 그런데 비중량과 양정 높이를 곱하면 유체의 압력을 구하는 식이 따로 있죠. 유체. 액체나 기체가 얼마나 밑바닥에 세게 누르느냐? 그것은 그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압력을 구하죠. 비중량 단위를 보면은 중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kgm/m 1세제곱미터당 몇 kg의 중량이 나가느냐 곱하기 높이 미터 곱하면 약분이 되죠. 미터 하나, 미터 세제곱이니까 3개니까 2개만 남겠죠. 그러면 kgm/제곱미터가 압력 단위가 되는 거죠. kgm 중량의 면적이 되니까 압력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비중량의 높이 곱하면 이게 바로 비중량의 양정의 높이 개념이니까 이게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풍기 같으면 송풍 압력과 송풍 유량이 되는 거죠. 기체를 이송하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가 아니고 표준말의 PS일 때는 1PS당 얼마? 75kgm/s. 그 다음에 효율 똑같고요. 나머지 오른쪽 똑같습니다. 따라서 킬로와트를 구한다? 102 효율을 옮겨서 이항정리 나누기로 들어가고 여기 PS, 킬로와트가 아니고 PS 구한다? 하면 75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자, 나누기로 옮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킬로와트 102 효율은 압력 곱하기 유량 하면 되겠죠. 압력이 뭐냐면은 압력 여기서 기호가 뭘로 나오는가 봅시다. 압력, 풍량, 통풍압. 통풍압 해가지고 P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P 쓰고요. 그 다음에 유량, 풍량이 유량입니다. 유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기본식으로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 동력을 구하는 것은 킬로와트로 기호를 안 쓰고 전부 다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를 지금 소요 동력을 N이라고 한번 대치를 해보시고요. 그럼 이것을 옮겨서 나누는 거죠. 나누기로, 분수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자, 뭔가 이 유량은 입방미터/s예요. 원래 초당으로 넣어야 돼요. 초당. 이 Q가.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는 입방미터/미니트 1분으로 나왔잖아요. 1분이기 때문에 초당으로 고치려면 60초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분수 밑에가 60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즉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102 뿐만 아니라 60초 나누고 그 다음에 효율까지 나눠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표준마력 PS로 나오면 75의 효율은 송풍압의 유량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옮겨서식 정리하면 PS는 통풍압의 송풍 유량 나누기 넘어온 거 75에 60초 나눈 거. 왜? 풍량이 항상 풍량 규정이 1분당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초당으로 하면 60초. 그리고 거기에다 효율까지 나눈 거. 그렇게 되면은 단위가 P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 중에 맞는 거 봅시다. 일단 분모에가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75, 60이나 120. 그래서
분모에가 숫자가 안 들어간 것은 해당이 없죠. 자, 하나는 일단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위쪽은 반드시 PQ가 들어가야죠. 압력과 송풍력. Q, PQ, P 둘 다 틀렸죠. 자, 그러면 이게 답이죠. 자, 그러면 60초 102 곱하기 효율. 그래서 102 곱하기 효율로 옮겨서 나누는 게 킬로와트 구하는 식이었죠. 단위가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맞아떨어지죠. 답은 4번이 되겠죠. 확인해 봅니다. 4번이고요. 요 지금 해설 부분은 지금 이 동일한 송풍기나 또는 펌프나 이런 소요 동력 구하는 식을 해설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해설 내용입니다. 꼼꼼히 보셔서 화면 정지하시고 잠깐 익히시고 넘어가시고 바랍니다. 문제 7번. 가스 버너 종류를 혼합 방식에 따라서 세분합니다. 강제 혼합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강제로 혼합한 것 또는 유도 혼합 여러 가지 나누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 적화 혼합 그랬는데요. 내부에서 혼합한다, 바깥에서 혼합한다, 부분적으로 혼합한다. 이 적화라고 하는 것은 적이 우리의 주적은 어디다? 이런 적이 아니고요. 방울적자예요. 방울적. 방울로 똑똑 밑으로 떨어뜨려서 혼합한다. 이 적화 혼합은 가스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스를 방울로 떨어뜨립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냐면 적화 혼합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LPG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류 아닙니까? 메탄이나 프로판, 부탄, 탄소하고 수소가 주 재료가 되는 건데 이런 탄화수소류 기체들 대부분의 기체는 무색, 무미, 무취가 원칙입니다. 냄새 안 나고 눈에 안 보이고 색깔 없고 맛도 없고 이게 기본 성질인데 이게 누설이 됐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설이 되면은 냄새로 구분이 되게끔 부취제, 썩는 냄새, 썩을 부자입니다. 부패됐다. 이 썩는 냄새가 나는 부취제의 향료를 섞어요. 가스에다가. 이 향료를 섞는 방법이 적화 혼합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연소형 공기의 공급 방식에 따른 가스 버너 분류는 유도 혼합, 또 강제 혼합 버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강제 혼합식에는 내부 혼합, 외부 혼합, 부분적인 혼합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유도 혼합 방식에서는 적화식, 분전식, 그 다음에 분전식에는 세미 분전식, 분전식, 전 1차 공기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버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용어다. 문제 8번. 보일러 액체연료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액체연료 특징 그러면은 대부분 고체하고 비교를 합니다. 고체. 우리가 역사를 비교할 때 현재 역사를 미래하고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과거하고 비교하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고체연료 다음입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체연료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연료를 사용하게 됐어요. 따라서 보통 고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품질이 균일해서 발열량이 높다? 발열량이 높은 편이죠. 석탄보다는 기름 종류가. 운반 저장 취급이 용이합니다. 회분이 많고 회분이 적은 편이죠. 고체에 비해서는. 재가 되는 것이. 연소 조절이 쉽다. 연소 온도가 높아서 국부 가열 위험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소요이 되는 열량. 온도가 변화를 그러면은 온도계 눈금으로 표현이 돼요. 온도가 변하니까 온도계 눈금으로 표현이 되어서 사람의 시각적인 감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열, 느낄 감자를 써서 또 눈금으로 표현이 되니까 현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열 또는 감열. 그래서 뭐 번역을 할 때는 현열, 감열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올 때는 원래 sensible heat, 센스로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sensible heat, 열량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잠열은 뭘까요? 잠열,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됩니다. 온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현열, 상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 변화에만 사용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 액체가 모두 증기가 된 상태이며 이때의 온도는 포화 온도이고 증기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의 증기를 무슨 증기라고 합니까? 액체가 하나도 없고 증기만 다 되었어요. 이것을 포화 증기 또는 건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포화 증기에서 온도를 더 뜨겁게 올렸어요. 그러면 과열 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이 달아지면서 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증기는 습포화 증기 그렇게 말하고요. 압축포화 증기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 이렇게 되겠죠. 문제 11번 보일러의 안전저수면이란 가번 보일러의 보안상 운전 중에 보일러의 전열면이 화염에 노출이 되는 최저수면의 위치. 안전저수면, 안전저수인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수면계의 하단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이 있을까? 자, 계속 읽어봅니다. 보일러 보안상 운전 중에 급수했을 때 최초의 수면유지. 최초는 아니고요. 다음은 보일러 보안상 운전 중에 유지해야 될 일상적인 가동 시의 표준 수면. 일상적인 평상시의 표준 수면. 이건 상용 수위를 뜻하는데 해당이 없고요. 라번 보일러 보안상 운전 중에 유지해야 되는 보일러 드럼 내의 최저 수면. 최저 수면. 최저 수면. 드럼 내, 본체 내에 유지해야 되는 최저 수면. 이게 안전저수면이죠. 보통 용어의 수위의 가동에 관련된 것은 고수위라는 용어가 나오고 수면계의 약 7, 80%. 그러니까 수면계가 가운데쯤 2분의 1, 50%면은 보통 이걸 상용수위라고 하고요. 밑바닥이 안전저수위. 그리고 상용수위를 중심으로 위로 30, 밑으로 30 정도. 위로 30이니까 약 한 80% 정도, 50에서 30. 그래서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되면 고수위. 밑으로 30이니까 한 20% 정도가 저수위.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 간격은 조종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요 사이에서 수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면이 왔다 갔다 해. 자동제어가 되면은 저수위로 떨어지면은 전극식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도달하면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고수에 도달하면 여기도 전극봉이 있어요. 그러면은 펌프가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극봉이 있어요. 그럼 펌프가 가동돼야 되고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 밑바닥까지 다 있는 전극봉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경보 울려주고 버너 정지하고. 예. 이거 안전저수이기 때문에 버너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전극봉이 기본적으로 3개는 있어야죠. 고수위에서 펌프 정지하는 거, 저수위로 좀 떨어지면 펌프를 다시 가동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수면계 하단으로 안전저수위 경보용 이렇게 해서 3개가 전극봉이 끼워져 있는 거죠. 일단 수면계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문제 12번 보일러의 열 손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가만 불완전 연소 가스에 의한 열 손실. 덜 탔으면은 열이 안 나오는 거죠. 덜 나오는 거죠. 답은 방열에 의한 손실. 이건 용어가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제껴놓고 봅시다. 답은 연소의 잔재물 중에서 미연소분, 미는 아닐 미자예요. 타지 않는 성분에 의한 열 손실. 안 탔기 때문에 손실이 된 거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죠. 손해본 거죠. 답은 연료의 현열에 의한 열 손실. 연료의 현열이라는 것은 중유 같으면은 예열을 하잖아요. 따뜻하게 잘 분사가 되기 위해서. 예열을 하면은 그 중유에 열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열된 중유가 연소실로 들어와서 분사가 돼요. 그러니까 머금고 들어오는 열이기 때문에 공급열에 해당이 됩니다. 공급열. 열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방열은 뭐냐? 방열기에 방열을 말하냐? 방열기에서 열을 실내에다 뿜어내면 사실 열손실이 아닌데 이 방열은 놓을 방자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다 나왔는지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사실 연소실 벽으로 외부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 연소실 외 벽으로 방출이 되는 열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사이선다형은 가장 가까운 것이 답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수관 보일러에서 전열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수관의 외경은 small d, 수관의 길이는 l, 개수는 n이라고 표시하자. 자, 수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위에는 드럼이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수관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관의 전열면은 겉에 화염이 접촉할 때 이 수관의 겉에 면적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할까? 첫째, 일단 개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당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알면 되죠. 수관을 찢어요. 김밥 옆구리 트듯이 펼쳐요. 펼치면은 수관 길이에다가 이쪽 가로, 이건 뭐예요? 수관의 둘레죠. 수관의 원둘레. 수관의 길이를 곱하면은 하나의 면적이 계산이 되겠죠. 원둘레는 파이 곱하기 지름이죠. 지름의 3.14배 약. 그러니까 길이는 L이니까 수관 하나의 면적은 파이 dl. 거기에 개수가 n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n개. 파이 dl n 이렇게 식이 적혀야 되겠죠. 파이 dl n.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14번. 재부착으로 재가 엉겨붙어서 고온부식이 잘 일어나는 거. 과재, 절공 가운데서 과재, 연소실 앞쪽에가 잘 일어나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 절공, 그건 뭐예요? 고온부식이 아니고 저온부식이죠. 그리고 재가 부착돼서 생긴 건 아니에요. 저온부식은 재가 아니고 아황산가스가 수분하고 접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황산이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죠. 15번. 보일러 연소장치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는데요. 연소장치 불 때는 거죠. 자, 버너 직접 불 때는 것이죠. 화격자 이건 뭐예요? 석탄을 연소시키는 연소기구죠. 연도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거죠. 연소 후에 연소가스가 흘러가는 통로죠. 관계가 먼 거 스테인인데요. 스테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버팀쇠예요. 버팀쇠. 강도가 약한 곳에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 재료로 쓰는 걸 전부 다 스테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16번. 보일러의 증기 압력은 증기 사용하는 양과 증기 발생하는 양의 균형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해서 연료량과 공기량을 비례해서 조절하거나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의 공급을 중지를 시켜줍니다. 앞에 말이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연료의 공급을 중지한대요. 연료를 끊는데요. 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뭘까?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즉 압력을 감지하고 있다가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를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일단 증기 압력과 관련이 됐고요. 직접 연료의 공급을 중지시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전자밸브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밸브의 압력에 대한 정보를 고자질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검출해서 압력 조절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17번. 동작 유체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것. 자, 원래 에너지는요, 과학적으로 일의 형태가 있고 열의 형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의 형태, 열의 형태가 있는데 열의 형태로는 차단은 되어 있지만 일의 형태로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요. 열의 형태로 차단이 된 것을 뭐냐? 단열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에너지는 일도 있고 열도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가 흐름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에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란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그 대상, 그 세계를 계라고 붙이는데요. 동작유체에서 에너지 이동이 전혀 없다. 심지어는 일까지도 들락날락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고립계라고 합니다, 원래.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는 isolated. 영어로 하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isolated 시스템 그러는데 요것은 에너지 이동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어요. 공단에서 4번으로 단열 변화라고 했는데 에너지 중 열의 이동이 없는 것. 이래야지만이 문제 오류가 해결이 되는 거죠. 4번이라고 답을 했지만 문제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열 변화로 되려면은 열의 이동이 없는 변화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8번 표준 상태에
온도는 0도씨, 기압은 760ml, 즉 1의 ATM에서 기체의 용적 단위로서 맞는 것. 기체의 부피, 용적은 부피니까 기체의 최적, 부피가 수시로 변하죠. 압력으로 누르면 줄어들고 온도를 뜨겁게 하면 다시 팽창하고 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1atm, 그 다음에 273켈빈 0도씨로 고정을 해놓고 그때 상태의 부피에는 특별한 기호를 하나 부착하죠. 뭐냐? N이라고 부착하죠. 이것을 노멀이라고 읽습니다. 노멀, 표준 상태의 부피를 표현할 때 노멀. 그리고 기체의 표준 상태라고 해서 온도는 0도씨, 압력은 1atm. 상태를 가리킬 때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일러 자동 제어 신호 전달 방식 중에서 공기압으로 신호를 전송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 배관이 용이하고 보존이 쉽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압축성이므로 신호 전달할 때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 신호 전달 거리는 최대가 100에서 150m 정도 이내입니다. 온도 제어 등에 적합하고 위험이 적습니다. 인화의 위험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 제어, 뜨거운 거 이러고 제어하고 이럴 때에는 유압식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4번은 설명이 틀린 거죠. 20번, 최고 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소용량 보일러의 열 효율은 표시 전격 용량 이상에 부하해서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효율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랬는데요. 이런 구체적이고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효율인데 특히 일단은 여러분이 다 표를 못 외웠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최소용량 보일러에서 열 효율이 전격 용량 이상 부하해서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이 되는가. 어떤 제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물어본 건데 거의 15년,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효율을 높은 걸 골라야 하지 않겠어요? 답은 물론 75%입니다. 자, KB 8129 기준에 가면 소용량 보일러 열 효율 기준인데 소용량 보일러란 최고 사용압력이 0.35MPa, 즉 3.5kmp/cm. 이게 공합기압이죠. H. 이하이고 전열 면적은 5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를 말하는데 열 효율은 표시 전격 용량 이상에 부하해서 75%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75% 이상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21번, 수간보일러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구조상 대용량 고압에 적합하다. 저일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높다. 급수나 보일러 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일 면적이 넓습니다. 수관이 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관 겉에 전부 다 화염이 접촉하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대나무 밭입니다. 한마디로. 구조상 고압 대용량에 적합합니다. 자, 그런데 4번, 전열 면적당 보유 수량이 많아. 이건 아니죠. 겉에 불이 접촉하는 면적은 넓은데 그런데 수량은 적게 들어있는 거죠. 기동에서 소요 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예열 시간이 짧아서 증기가 빨리빨리 나온다. 이래야겠죠.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간보일러 특징. 보유 수량이 적다. 전열 면적이 크다. 물이 그러니까 빨리 끓는다. 고압 대용량에 증기가 많이 나온다. 청소는 곤란하다. 내부가 복잡하니까. 급처리를 신중하게 또 까다롭게 아주 불순물이 적게 해야 됩니다. 22번, 웨어펌프 특징으로 틀린 거. 고압량에 부적당하다. 유체 흐름 시 맥동이 일어난다. 토출압 조정이 용이하다. 고점도의 유체 수동이 적합하다. 그랬는데요. 고압량에 부적당하다가 아니고 왕복식 피스톤이기 때문에 피스톤에 미는 힘이 작용하는 그 압력까지 그 공간만큼 압축해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량에도 적당합니다. 물론 왕복식 펌프 중에서는 플런저 방식이 가장 고압이고요. 웨어펌프는 증기를 이용한 왕복식 펌프로서 다른 펌프에 비해서 송출하는 압력이 높다. 다른 펌프에 비하면은 보통 원심이나 또는 웨스코 펌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베인 펌프 이런 종류에 비해서는 송출 압력이 높다. 이런 특징이고요. 가번 고압력이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틀리다. 적당하다.
23번 보일러 수 중에 용해가 되어 있는 고양분이나 수분이 증기 흐름에 따라서 발생한 증기에 포함되어서 분출이 되는 현상. 물속에 녹아있는 것이 어떤 불순물이나 수분도 같이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를 캐리오버라고 하는데요. 캐리오버. 이것은 바로 이 다음 회차에도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캐리오버. 보일러 수 중에 수분이 증기 중에 포함되어서 분출이 되는 것을 캐리오버라고 한다. 이 기수 공발, 증기와 수분이 동시에 공통으로 증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번. 보일러 부속 장치가 아닌 것. 요열 장치, 이것은 폐열 배수 장치라고 해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그 다음에 물 넣는 급수장치, 더러운 거 빼는 분출장치,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부속장치는 3대 구성요소에서 살펴보면은 3가지의 구성요소가 물 담아져 있는 본체, 그리고 불을 때는 버너 같은 연소장치, 그리고 본체와 연소장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장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의 모든 장치가 대부분 다 부속장치에 속해 있죠. 부속장치 보면은 물 넣는 거, 급수, 불 떼는 것은 3대, 그 다음에 불 떼고 증기가 나오면은 증기 보내주는 송기, 그리고 더러움을 빼는 분출, 연도에 설치해서 배기가스 열을 빨아들이는 폐열 회수, 여열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공급하는 연소형 공기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빼내고, 이건 통풍. 이게 공기장치가 아니에요. 통풍. 그 다음에 배기가스 중에 먼지나 재 같은 거 걸러주는 집진. 보일러 압력 초과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보일러가 파손이 되는 걸 막아주는 안전. 그리고 내부의 압력이나 온도나 또는 사용하는 유량이나 이런 것을 눈금으로써 또는 숫자로서 표현해주는 지시장치.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기타 장치, 기타, 뭐 슈트 블라우라든지 이렇게 처리 장치라고도 하고요. 기타 처리 장치. 이런 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부속 장치죠. 공기 장치라는 용어는 보일러에서는 사실 없는 용어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일러의 안전장치하고 가장 관계가 없는 것. 안전밸브. 최고 사용압력 초과 직전에 열어서 증기가 압력이 높아졌을 때 보일러가 파손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것. 화염검출기. 보일러 내부에 연소실 속에서 타고 있던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이럴 때 연료만 계속 분사되어서 미온수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는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 다음에 고저수의 경보기. 보일러 물이 갑자기 이상 감소가 일어나서 안전 저수 이하로 감소가 되었을 때 과열에 의한 파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 경보 울려주고 나중에 전자밸브 연료 차단해서 보일러를 정지하죠. 급수밸브는 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급수장치에 속하는 거죠. 26번 슈트블로우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슈트블로우는 수간보일러에 사용하고요. 수간보일러의 겉면에, 외면에 끓음이나 검댕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어서. 압축공기나 증기로 분사를 해서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가번 한 장소에서 장시간 불어대지 않도록 한다. 나번 끓음 제거할 때는 연소가스 온도나 통풍 손실을 측정해서 효과를 조사해 본다. 끓음을 제거한 후에는 연소가스, 배기가스 나가는 온도가 좀 떨어져야 돼요. 왜? 전열면에서 열이 흡수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죠. 다만 끓음 제거하는 시기는 부하가 가장 무거운 시기가 아니고요. 보일러 부하가 가동률이 50% 이상일 때.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죠. 50% 이상일 때 사용하고요. 50% 이하이거나 불이 꺼질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끓음을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드레인, 응축수를 충분히 배출을 해라.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슈트블로우는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슈트블로우 장치를 열기 전에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던 증기가 식어서 장치 내부에 응축수가 고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배출한 다음에 증기만 분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는 거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 분출하기 전에 송풍기를, 흡인 송풍기를 가동해서 유인 통풍, 빨아내는 통풍을 증가시켜라. 장치 내에 혹시 응축수가 고여 있으면 제거한 다음에 사용해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하이거나 소화 시 불 꺼졌을 때는 사용하지 마라. 27번 집진 장치 중에 집진 효율은 높지만 압력 손실이 낮은 형식은 뭐냐? 이 중에서 집진 효율이 좋지만 압력 손실이 낮다는 말은 저항이 별로 적은 걸 말하죠. 적은 거. 세정식 무조건 압력 손실이 낮다. 해당 사항 보겠습니다. 손실이 낮다라고 하는 경우는 통풍력의 손실이 적으니까 통풍력이 그대로 높게 유지하는 거죠. 세정식은 물을 통과하는 방식이고요. 중력식은 힘이 빠져서 저절로 재나 먼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죠. 효율은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식은 집진 효율이 최대입니다. 배기가스 통로에 정전기 대전 물체를 전극봉을 넣어서 전기적인 정전기 힘으로 마치 책받침 마찰에서 정전기를 떼게 되면 작은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쫙쫙쫙 달라붙죠. 그렇게 해서 정전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방식. 그래서 압력 손실이 낮은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식은 자, 통 모양을 보시면은 자, 배기가스가 들어오면은 통이 다 막혀 있어요. 아래쪽만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네 통을 향해서 휘감고 돌다가 선외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먼지나 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운동 방향의 밑으로 향해서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통로를 향해서 배기가스 뜨거운 것만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배기가스가 한번 돌았다가 다시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순간에 약간 통풍 압력이 약간 저하가 되죠. 약간씩은 떨어지죠. 물론 효율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전기식보다는 효율은 낮지만 경제적이고 운용할 때 운영비가 적게 됩니다. 이건 원심력식, 또 다른 말로 사이클론식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수관 보일러 중에서 관류식에 해당되는 거. 관류 보일러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류 보일러. 벤슨, 술저, 람진, 엔모스, 그리고 소형 관류. 이런 종류가 관류 보일러이고요. 자쿠마 보일러, 이 스바다가 있습니다. 스네기지, 다쿠마, 바브콕 이런 것은 수관 보일러인데 자연 순환식. 그 다음에 라몬트 보일러와 베록스 보일러, 베록스, 라몬트 이것은 수관 보일러 중에서 강제 순환식. 라몬트와 벨록스 강제 순환식. 그리고 벤슨, 술저, 람진은 관류식. 그 수관 보일러가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관류식 이렇게 구분할 때 관류식은 벤슨 보일러, 벤슨, 술저, 람진 이런 종류입니다. 29번 분출 밸브 크기는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호칭질은 몇 미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가? 분출 밸브는 보일러 하부에서 농축된 물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면 조금 밑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급수 밸브이고요. 밑에서 빼는 것은 분출입니다. 먹고 싸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먹을 때는 과식하거나 너무 소식하면은 과부족함이 없이 항상 일정하게 식사하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과부족이 없이 상용수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크기 20대 활발할 때 20A이고요. 자, 똥 싸는 것은 굵은 똥 빨리빨리 싸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과격하게 싸면 안 되고요. 자, 굵은 똥 싸야 되니까 20보다 한 사이즈 큽니다. 25A예요. 그러나 전열 면적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0제곱미터 밑에면은 20보다 한 사이즈 줄어드는 거
분출 밸브는 25보다 한 사이즈 줄어든 20A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하고 분출은 한 사이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분출 밸브니까 10제곱미터 이하 얼마? 20A가 답이 되겠죠. 30번 보일러 연소 조작 중에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역화는 거꾸로 불이 버너 입구 쪽으로 거꾸로 치솟는 것을 말합니다. 연도 댐퍼의 궤도를 너무 좁혔다. 연도 쪽 나가는데 댐퍼를 너무 닫아줬다. 연소실 내부 압력이 빵빵했다. 화해암이 버너 쪽으로 치솟는다. 이런 소리고요. 연도 댐퍼가 고장이 나서 닫혀져 있다. 압이 통풍이 너무나 강했다. 앞에서 너무 세게 불었어요. 뒤에서 미처 못 나갔는데.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치솟는 경우고요. 프리퍼즈가 충분했다. 이 프리퍼즈는 점화 전에 논의 환기가 충분히 되었다라는 소리죠. 이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